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곳곳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빈관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윤 대통령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나선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순방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 원인에서 밝혀야 할 의혹은 무엇이고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야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 특위의 구성이 남았는데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등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라며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수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경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또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그런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특검의 실제 수사의 자료를 쓰일 것이기 때문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장외 서명전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사법 처리를 맡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국민 서명 운동을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으로 낙인 찍고 정쟁화하기 급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범국민 서명 운동은 진상규명이라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론전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대립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이 뇌관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처리 시한.
여야가 예산안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 마찰이 큰 상황인데 소관 상임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 마련을 위해 편성된 21억여 원과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쓰일 예산 59억여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관련 예산 5억 1천여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돼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예산 발목 잡기를 밀어붙인다며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국정계획 첫 해 예산인 만큼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다 해왔던 것들이고 하니까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혈세 낭비를 가려내고 삭감된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을 살려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은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는 것은 언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리자는 국민의힘과 초부자 감세는 절대 허용 안 된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거듭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에 돌입합니다. 민생과 경제, 안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민주당에 수정 열세 국민의힘이 어떤 협상으로 원안 지키기에 들어갈지 여야의 예산안 삿바 싸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로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배제 논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MBC 전용기 배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장관의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는 언론 인터뷰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행정주무장관으로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희생자나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은 그냥 이거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 장관은 사적인 문자가 기사화될지 몰랐다며 송구하다고 밝힌 뒤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역시 사퇴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이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사퇴 수습을 해서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가장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배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언론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프레임 공격 말고 좋게 생각합시다라는 발언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 비공개 일정 언론 공개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는데 야당은 취약계층을 홍보 수단으로 삼는 외교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망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수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야당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은 1조 6천억 원의 투자자 손실을 만든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재판 당일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밀항 첩보 등을 근거로 검찰이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초유의 지휘권 발동을 동기를 부여한 이런 분이 결국은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뭐냐. 법원이 영장 지금 2번 기각했다는 거거든요. 김봉현 도망간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방조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은 영장을 기각한 담당 판사와 김 전 회장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도 문제 삼고 법원 측에 판사와 변호인 간 친분 관계가 없도록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영장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의되지 않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를 상대로 다 같이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맞섰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또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소모적으로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다툼하지 말고 수시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편 법사위는 국민나이 계산법을 만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나이 통일법은 행정, 사법 분야에서 만나이가 원칙이라고 명시해 법령, 정책 등에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관련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회의에서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으로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인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감사방지법으로 명명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안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소통자문위원회가 국민 친화적 홈페이지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선 국민 접근이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자문위는 소통국회 구현을 위해 지난달 구성됐으며 방송 관련 전문가 12명과 김명진 국회방송국장 등 16명의 지원단이 활동 중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이제 특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민주당 수사 대상인 경찰이 이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이 보고서 은폐 의혹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선 이제 국정조사와 함께 조사권을 갖고 있는 특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검을 통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제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특검 추진에도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국정조사부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특검 추진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정조사 논의를 위해서 여야가 이제 오늘도 만났는데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태원 참사 이 국정조사 논의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보다는 이 철저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요.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단독으로라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이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동참을 위한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지지를 얻어서 야권의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물타기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제 시점이 24일 이제 본회의인데 실제 이렇게 될 그 처리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에 동참한 야 3당 의원 181명입니다. 네. 이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이제 처리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이제 직권으로 상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직권 상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김진표 의장 이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이 직권 상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이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상정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동의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요. 이제 내부 고심이 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장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이 첫 예산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 반영 등과 함께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이 국정조사 대치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 야당의 요구대로 경질 등 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 국정조사 이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 향후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를 이제 생각한다면 마냥 거부할 수만은 이제 없다는 게 또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이제 수습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후에 이제 네. 친윤 대 비윤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요. 이번 이태원 참사 수습 대응을 놓고서 다시 당내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국정조사 여부 등을 논의했는데요. 친윤계로 꼽히는 이 장지원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이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반대로 뜻이 모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에 이제 이 비윤계로 거론되는 권은희 의원은 이 국정조사 수용 불가가 만장일치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 또 이제 지난 운영회에서 이제 필담 논란을 빚었던 김은혜 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퇴장 조치 등을 놓고도 좀 이제 당내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이 당 지도부 이 야권의 공세에 더해서 이 당내 갈등 수습에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4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좋게 생각합시다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선 이 발언 때문에 40분 가까이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 수석을 향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질타를 이어가는데요. 이진복 수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하자고 말한 건데요. 이진복 수석의 발언과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냐면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추후 법적인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지켜보던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 이 수석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습니다.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 그는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결국 사과의 뜻을 밝힌 이진복 수석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듣는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비속어도 막말도 아니라면서 이 수석을 감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청와대에서 출석했던 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과의 발언을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나를 대신해서 품격 있게 질의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순환을 겪고 있죠. 퇴장과 사과, 또 질타와 고성으로 얼룩진 질의 현장이 아닌 품격 있는 정부와 의회 모습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폼나게 사표입니다. 사퇴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폼나게 사표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었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우리 이상민 장관님, 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요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했죠. 이 사태의 발단은 바로 이 문자에서 시작된 건데요. 문자 내용을 다시 볼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표를 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사표를 내는 일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라면서 사태를 일축한 건데요. 야권에선 이상민 장관의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극을 두고 폼나게 사표라는 표현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어휘였던 건데요. 더불어 파면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경찰 수사가 먼저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어떤 뭐 정치적인 책임 문제를 자꾸 민주당이 거론하는데 우리 입장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다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권에서 정치적 책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쟁화의 선을 그었는데요.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면서 이 장관의 사퇴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에선 이런 비극이 벌어진 데 대해 잇따라 사과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딴 말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으로도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과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 새해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국정조사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도 이제 불발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면 어떡할 거냐, 또 예산안 심사를 고려한다면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목소리들이 당 내부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 만약 국정조사가 처리가 된다면 어떤 대응 카드가 있는 것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 협의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협의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 국정조사가 사고의 원인을 밝히겠다, 또는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보다 어떤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는 어떤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도 사고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지만 재발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도 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법적인 책임이나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그에 따라서 지휘 책임, 그리고 그 이상의 정치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방탄을 목적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 있자마자 오늘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버렸고 유족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유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명단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9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민들 본인들은 이 정치적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야가 접근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오늘 그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느덧 윗선은 그대로 놔두고 현장 일선에만 수사가 집중된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과 특수본의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사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지만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있어서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맨 처음에 어디서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 경찰을 지휘 감독할 책임은 어디에 있고, 그런 재난을 관리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진다면 결국은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청, 또 관련 용산소방서, 이런 데가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 맨 처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통해서 그 윗선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또 그 위에 대한 강제 수사나 그에 필요한 수사가 이어지고, 그 수사를 해봤더니 또 그 위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다른 책임을 위해서 지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정치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니까 수사를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청 특수본에서 지난 8일 이제 서울시청, 용산구청, 소방청 총 55곳을 강제 수사를 해서 지금 원인 규명의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지금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공격하지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믿기 어렵다거나 투명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 중진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사항 없었습니까? 중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원인 규명이나 아니면 대책 마련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입장들을 확인했고 중진들께서도 대부분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권은희 의원도 중진 회의에서 국정조사 거부 의견이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실까요?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당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의견이 있었을 텐데 다만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의원총회든 아니면 오늘 같은 간담회든 그 장소에 직접 참석하고 또 참석한 자리에서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낼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거기서 설득하는 것. 근데 그것들이 당의 건강한 모습일 텐데 의총이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또는 그 현장에서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나는 그런 의견을 동의하지 않았다. 또 나는 그에 반대 의견이다라고 밖에서와 간담회장이나 의총장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장동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사가 일어난 원인과 배경에서 무엇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이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가 이제 행안위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치 논란이 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사퇴를 일축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또 단장을 맡게 될 거란 소식도 이제 들려왔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윗선이라고 하는 윗선들의 그동안 이제 발언 내용과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한한 책임을 진다, 또 죄송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인하거나 또는 면피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대부분의 지금 말하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공통점이 다 한 11시 이후에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8시 반부터 11시까지 그 사건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그 시간대 본인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처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면피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정부 여당에서는 그 상부가 아니라 하부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참사 당일에 왜 도대체 경찰이 제때 투입이 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이나 서초에 지키는 경비 인력이 8개 중대 또 여경 4개 제대 또 교통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숫자로 표시하면 대략 추정컨대 한 700명 정도 이렇게 경비 인력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현장 상황에서도 이미 그런 서초나 또는 이 용산에 이런 경찰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런 할로윈 대회 같은 축제가 있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경찰을 잘 배치를 해서 이게 해결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경비를 하는 치안 유지를 하는 경찰도 있었지만 마약 수사 등 수사에 초점을 둔 그런 경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경찰 내부에 어떤 지휘부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자기들끼리의 협조 체제가 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뭐 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마약 단속에 대해서는 치안 유지에는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그 반박을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맞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기동대가 아예 중대 단위로 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280명 정도, 268명의 병력으로 치안 유지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7명이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은 5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9명은 사복경찰이에요. 근데 치안 유지를 하려면 경찰 정복을 입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시민들이 따라가지 이 사복을 입은 사람이 하면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79명의 사복 경찰들이 대부분 마약에만 투입된 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그다음에 여청과라 그래갖고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 또 외사과라 그래갖고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해서 79명이 마약 등의 수사에 초점을 맞춰줬고요. 58명만이 실질적인 치안 유지를 했고 그 중에서도 26명은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차량 유지와 주차 유지에 그 집중을 했고 32명만이 실질적인 질서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비교하면 아주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투입이 된 거죠. 네네. 질서 유지에 투입된 경찰이 32명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입니다. 네, 그 작년에는 이 경찰이 뭐 그 올해보다 훨씬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이제 인파 흐름이 잘 통제가 됐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또 이제 정확한 팩트 체크는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가 이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아까도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혹은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그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전 대책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이 행사 안에서 어떠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까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로윈 대 행사를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째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경찰 문건을 보면 거기에 압사란 표현이 나와요. 압사 및 추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실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청이 아예 사전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경찰도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이번에는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니까 갑자기 마약을 원래는 이런 할로윈 데이 때 마약을 수사하는 것이 약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네. 용산 서 단위로 해서 3개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행사를 하루 앞두고서는 이거를 거의 50명 그리고 이게 그 이태원만 한 것이 아니라 홍대 앞이라든지 강남 사거리도 50명씩 투여해서 150명의 대단히 마약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초점이 질서 유지보다는 네. 이 마약 등 수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건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었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 대통령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동남아 순방 전날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4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라면서 관할 경찰서를 질타하던 네, 그 모습도 보셨을 텐데요. 확실하게 그 사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막연한 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강력한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 전체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걸어갈 때 누구한테 신고하고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이 어떤 재난의 상태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쭉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면 선출을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책임을 져서 무한한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권력을 받고 이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따져서 개별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다면 그는 또 개별적으로 또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마치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산 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 과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서울시 안전지원 과장에 대한 죽음은 아직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윗선에서는 사퇴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일선만 잡는다 그런 이제 그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방 공무원 노조도 행안부 장관은 이제 특수본에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일선에 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도록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네. 네, 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범국민 서면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명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이제 오늘부터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참여 열기가 꽤 높습니다. 우리가 역 같은 데서 보통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진 아직 않았지만 저희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진짜 100만 명 돌파하고 우리가 원하는 1000만 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보도에 듭니다. 따르면 온라인으로만 25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요. 네, 곧 100만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야당에서 밀어붙이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진짜 이거 뼈아픈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또 이해될 때까지 확실히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가장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야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위반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잘못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특검도 함께 준비해야만 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좀 개선해야 될 포괄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국정조사가 병행이 된다면 저는 국민적 의혹을 조금이나마라도 해소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이 받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 퇴진운동 전문당이다 이런 이제 뭐 비난을 쏟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비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야당의 역할이 잘못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나서서 따져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요. 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이 여당이 여당과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고치고 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뭐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야당이 해야 될 근본적 도리를 잘못해서 이게 비판하는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이 문제가 치유될 때까지 끝까지 진짜 좀 센 말로 투쟁한다는 각오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와 행안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가 주로 이제 경찰에 초점이 돼 있고 소방 일부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서 하위직 위주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차원을 달리해서 사전적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용산구청은 뭐 했으며 서울시청은 대체 뭐를 했는가. 그다음에 이거를 지도해야 될 행안부는 이런 대형 행사를 앞두고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게 사실 또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전적인 대책만 잘 갖춰졌어도 좀 경미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안위가 이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전국이 뭐 아주 좀 많이 냉각돼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말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말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이 발언을 하고 말을 할 때 자신의 정치 철학이 바로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어떤 점을 또 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치인의 말은 뭐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해라. 네. 그래야 자기의 어떤 종교 활동이 경건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항상 국민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보통인들의 말과 달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선출이 됐을 때 축제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가 말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나 또 내가 말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확대되는가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국민이 앞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내린 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추워질 텐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간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